그때부터는 인생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무디면은 그냥 아이 뭐 그런데 뭐 그게 뭔데 이거 그냥 산단 말이에요. 쓰러지죠. 아까 재보니까 거기서 100대씩이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근데 이제 약 드시는 것이 실제로 부담스러우시면은요, 예. 체중 좀 빼고요. 술, 담배 딱 줄이고, 예. 1kg가 줄을 때 1이 떨어져요. 10kg가 줄면 10이 떨어지겠죠. 예. 형편없어야지. 떨어지려면 체중을 너무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거 체중 요인 말고, 지금 술, 담배나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들. 네. 이런 것들도 혈압을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수적인 것들을 개선한 후에도 혈압이 과연 유지가 된다면, 높게 유지가 되면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먹어야 되고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이 빠지게 하는 것, 즉 늘지 않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칼로리 조정이죠. 운동은 아무래도 체중을 늘고 줄이는 데 있어서 제한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좀 제한하는 것, 또 운동을 병행하는 것,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고, 심리적인 것이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사는 그런 습관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또 매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아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한 2, 3주만 이렇게 금주하고 술 안 드, 담배 안 피고 운동 꾸준히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이제 외로우셨어요.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식사량도 많이 줄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체중도 좀 많이 줄었고 현재는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동기부여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걷기 매니아하고 그렇죠. 걷기를 하고 나서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혈압약이 딱 그 먹 직전 보통 얼마나 걸으세요? 아침 저녁을 하니까. 그러면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던가요? 오늘도 병원 갔다 왔거든요. 오늘 찍어보니까 119에 75, 30 정도? 못해도 20 이상은 떨어진 거네요. 제가 고혈압 먹으면서 치료한 후로는 처음이에요. 130도. 제가 특별한 약을 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 그런 건데 어제 제가 집에서 처음 잤는데 식구를 다 먹었어요. 하나는 이뇨제 성분 하나 들어가는데 제가 요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써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종류의 혈압약의 계통이 있는데, 하나는 칼슘 차단제이고 또 하나는 ARB라고 하는데 콩팥에 영향을 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수축력과 맥박수를 좀 떨어뜨려서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약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뇨제가 있어요. 이뇨제는 혈관에 있는 그런 혈액의 양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해서 혈관의 압력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혈압이 높으면 처방했던 선생님께서 좀 혈압약을 좀 바꾸든지 좀 증량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해갖고 중간중간에 또 선생님이 바꿔주신 것들이었어요.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를 쓰다가 다른 걸 추가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각각의 용량을 좀 올려보고, 또 다른 종류를 또 추가해보고, 보통 대부분은 3가지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되지만 그럼 4가지를 모두 다 써야 조절이 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혈압약을 제가 여기서 3달치를 사왔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혈압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2달치를 안 먹고 1달치만 먹었어요. 안 먹고 재면 얼마나 나오죠? 아침에 재면은 133, 4 뭐 이렇게 나오고요. 밤에는 120? 이 정도면 그래도
높지 않다 해가지고 하루 이틀 안 먹어봤더니 계속 이게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가 그럼 괜찮으냐? 정상 혈압을 120에 80 이하로 120에서 140 그리고 80에서 90 사이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의 정의는 140에 90이 넘어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120과 140 차이를 본다면 사실 20 차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130이 조금 넘는 혈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냐?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130이 넘어가면 다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130 조금 넘더라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좀 주의 깊게 좀 보자. 지금 여러분 재보니까 처음에는 뭐 180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좀 막 떨어졌어요. 200은 안 넘었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쭉 떨어져서 그대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혈압약 더 안 올리고는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드시는 것 그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패턴을 보고 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찾아 상의를 하고 강도를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약은 그냥 어떤 것을 쓰더라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맞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특정한 성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성분이 부작용은 없지만 잘 안 떨어져요. 자, 그런 경우에는 대체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몸이 왠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성이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발기부전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사실 좀 느꼈거든요. 기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혈압하고 당뇨약 이렇게 또 고지혈증 약도 주고 계신데 이게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당뇨 환자들은 발기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 또는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기부전에 영향을 주죠.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어지럽지 않으세요? 예, 앉았다 일어날 때 네. 어지러워요. 그래요? 지금 하나를 드셔도 그런 거네요. 그럼 혈압약 끊어버리죠. 혈압약을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혈압약 계속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났을 때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의 긴장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어지러움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혈압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혈압이 좀 낮게 유지가 된다면 또 일어날 때는 더 혈압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유지가 된다면 그럴 때는 혈압약의 강도를 줄이거나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다가 안 먹으면 갑자기 또 뭐가 안 좋아진다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혈압을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혈압약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대부분 130 밑에서 조절이 되면은 제 생각에 약은 안 드셔도 돼요. 후속 조치는 필요하죠. 임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야 약을 중단하면서 혈압을 좀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병원에 오셔서 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